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 딱히 급한 일은 없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무거울까? 젊었을 때는 눈을 뜨자마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출근 준비에 아이들 챙길 생각에 시간에 쫓기던 발걸음, 가만히 누워 있을 틈조차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이 길어집니다. 해야 할 일은 줄었는데 시간은 늘어난 느낌. 그 여유가 편안함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나이 비슷한 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분은 여전히 하루가 살아있고 얼굴에 생기가 도는 반면 어떤 분은 아침부터 기운이 없고 하루가 무겁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성격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바로 아침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하루가 빛나고 왜 어떤 사람은 점점 무너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나이에서도 삶의 결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아침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침은 하루 중 유일하게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직 전화도 울리지 않고 누군가의 요구도 시작되지 않은 시간,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내 선택으로 하루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시간을 무심히 흘려보내면 하루 전체가 흐릿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텔레비전을 켜고 침대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 마음은 이미 피곤해지고 감정은 남의 이야기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반대로 아침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하루의 중심을 스스로 쥡니다. 실제로 67살 한 어르신은 은퇴 후 몇 년 동안 아침을 늦잠과 텔레비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낮에는 의욕이 떨어져 사람 만나는 일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며칠 지나자 몸이 먼저 깨어나기 시작했고 산책 후 물을 마시고 책을 펼치고 차를 끓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을 바꾸니 하루가 바뀌었고 하루가 바뀌니 내 표정이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아침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하루의 방향판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감정 곡선이 정해지고 그 감정이 말투를 만들고 말투가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결국 인생의 품격을 만듭니다. 아침 습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하루는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먼저 건강에 차이가 생깁니다. 아침에 가볍게 몸을 깨운 사람은 혈액이 돌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반대로 아침을 그대로 흘려보낸 사람은 오후가 되면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칩니다. 한 70대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걷고 아내는 아침을 텔레비전 앞에서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자 남편은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체력도 좋아졌지만 아내는 무릎 통증과 체중 증가로 활동이 줄었습니다. 이 차이는 타고난 체질이 아니라 아침의 선택에서 비롯됐습니다. 또한 아침을 계획적으로 쓰는 사람은 하루를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것만은 해보자,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스스로 기준을 세우면 하루가 남의 일정이 아니라 내 리듬대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하면 하루는 남의 전화와 남의 말과 남의 요구에 휘둘리게 되고 결국 오늘도 그냥 지나갔다는 허무함이 남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5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눈을 뜨자마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마시며 오늘 하고 싶은 일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둘째, 15분 정도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이나 천천히 걷는 산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작은 기록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넷째, 오늘 반드시 하고 싶은 일 1가지와 하면 좋은 일 1가지를 정하는 목표 점검입니다. 다섯째, 텔레비전 대신 나를 위한 몰입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독서든 글쓰기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아침을 바꾸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하루를 무심히 시작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부터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결국 당신의 삶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이 바뀌면 하루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아침을 바꾸겠다고 결심해도 3일을 넘기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큰 변화를 꿈꿉니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야지, 새 사람이 되어야지. 하지만 아침은 거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틈을 요구합니다. 그 틈이 바로 첫 번째 습관입니다. 하루의 주인을 나로 세우는 조용한 시작 시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손이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은 휴대전화입니다. 화면을 켜는 순간 내 하루는 이미 남의 소식으로 채워집니다. 그 대신 단 10분만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마시고 오늘 하루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오늘은 어떤 표정으로 말할지, 누구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넬지 떠올려 보십시오. 이 시간을 나만의 아침 회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 10분이 하루의 중심을 바꿉니다. 실제로 66살 한 남성은 이 습관을 시작한 뒤 불필요한 약속이 줄고 하루의 피로감이 덜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선택한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몸을 깨우지 않으면 마음도 깨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무기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몸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굳어 있습니까? 15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천천히 목을 돌리고 어깨를 펴고 허리를 늘리는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집 앞을 걸어 보십시오. 걸음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걸으면 혈액이 돌고 혈액이 돌면 뇌가 깨어나고 뇌가 깨어나면 감정이 달라집니다. 70대 한 여성은 매일 아침 스트레칭 후 거울을 보고 일부러 미소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 표정이 먼저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몸의 움직임이 감정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감사 기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느냐고. 하지만 감사는 큰 사건이 아니라 시선의 방향입니다. 오늘 햇살이 들어온다. 어제보다 잠을 잘 잤다. 따뜻한 물 한 잔이 좋았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 기록을 지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낮고 스트레스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부족함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감사로 시작한 사람은 하루 중 작은 불편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의 저울이 긍정적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입니다. 목표 점검입니다. 노년기에는 목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경쟁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 반드시 하고 싶은 일 한 가지, 그리고 하면 좋은 일 한 가지. 이 두 가지만 정해 보십시오. 은행 업무 보기, 책 20쪽 읽기, 지인에게 안부 전화하기. 작아도 됩니다. 단 하나라도 해내면 하루는 성공입니다. 68살 한 여성은 이 습관을 들인 뒤 매일 저녁 오늘도 해냈다.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넨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자존감을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몰입 시간입니다. 아침은 뇌가 가장 맑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뉴스나 자극적인 영상으로 채우면 뇌는 피로해집니다. 대신 나를 위한 활동으로 채워보십시오. 독서, 글쓰기, 손뜨개, 그림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중입니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몰입은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아무 방해 없이 무언가에 집중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아침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기초 체력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하루의 감정 곡선을 결정합니다. 자극적인 뉴스로 시작하면 하루가 예민해지고
조용한 준비로 시작하면 하루가 안정됩니다. 실제로 아침에 오늘은 고운 말을 쓰겠다. 라고 스스로 선언한 70대 어르신은 가족과의 갈등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바뀌니 분위기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니 관계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침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매일 반복할 때 힘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미 늦은 것 아닐까? 하지만 늦은 아침은 없습니다. 오늘 눈을 떴다면 오늘이 시작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내일 아침 단 10분만 바꿔보십시오. 그 10분이 쌓이면 한 달이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면 얼굴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면 주변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다음 제3부에서는 아침 습관이 감정 통제와 관계 회복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아침의 말 한마디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하는지 그 이유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고, 성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감정은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훈련되는 부분이 더 큽니다. 특히 하루의 시작에서 이미 절반은 결정됩니다. 아침에 어떤 생각을 먼저 하셨습니까? 걱정입니까? 후회입니까? 아니면 기대입니까?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 이미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은 감정의 출발선입니다. 출발선이 흔들리면 하루 내내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부정적인 뉴스 속보를 봅니다. 경제 불안, 사건 사고 자극적인 제목들. 그 순간 우리 뇌는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호흡은 얕아지고 표정은 굳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피곤합니다. 반대로 아침에 조용히 숨을 고르고 감사 한 줄을 적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뇌는 안정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같은 하루인데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 차이가 오후에 말투를 바꾸고 저녁에 표정을 바꿉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감정 선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차분하게 보내겠다. 오늘은 웃는 얼굴로 말하겠다. 이렇게 입 밖으로 말해 보십시오. 소리내어 말하면 뇌는 그것을 하나의 약속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 감정이 흔들릴 때 그 약속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오늘은 고운 말을 쓰겠다. 라고 말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먼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고 말입니다. 감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까지 전염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호흡과 움직임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깊은 호흡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가벼운 움직임은 에너지를 깨웁니다. 이 둘을 함께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침에 어깨를 펴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작을 반복해 보십시오. 단 5분만으로도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생각이 맑아집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갑자기 올라온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아침에 이미 긴장이 쌓여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풀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화 준비입니다. 오늘 만날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혹은 병원이나 은행 직원입니까? 예상되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먼저 부드럽게 말하겠다. 나는 오늘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미리 마음을 정해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준비된 감정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69살 여성은 아침마다 오늘은 남의 말을 끝까지 듣겠다. 라고 다짐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툼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내 반응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하루를 돌아보며 내 감정이 참 안정적이었다. 라고 느낀 날이 언제였습니까? 대부분은 특별한 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안정은 특별한 날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된 아침 습관이 만들어냅니다. 감정은 하루 종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작은 파도는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은 줄어들지만 깊이는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관계가 불편해지는 이유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입니다. 그 말 한마디의 온도는 아침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무기력한 아침은 날 선말을 만들고 안정된 아침은 부드러운 말을 만듭니다. 결국 아침은 관계의 예고편입니다. 그날의 분위기를 미리 결정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미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바뀔 수 있을까? 그러나 변화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더 소중해진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하루하루가 선명해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덜 흔들리는 하루,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내가 선택한다. 이 한 문장이 중심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감정을 지키고 관계를 지킵니다. 다음 제4부에서는 왜 아침 습관이 결국 인생의 품격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작은 반복이 어떻게 노년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지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내일 아침에 실천해 보십시오. 변화는 거기서 시작됩니다.